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소공 김영식님의 책 시골 농부의 깨달음 수업에서 소개하신 생각 걷어차기 수행법에 대해 읽어볼게요. 생각 걷어차기. 생각 걷어차기 수행법은 내가 겪었던 과정을 압축하여 반영한 것이고 뿌리는 화두수행이다. 쉽고 간단하여 부작용이 없고 따라해본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성과가 좋다. 깨달음의 수행과 무관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법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수행의 원리에 대한 설명. 무엇을 간단히 말하자면 나가 본질적으로 허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체성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실체성이 스스로를 허구로 간파한다는 것은 실체성의 화려함을 장식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을 장착하는 것일 뿐이다. 나가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가 훌륭한 지식을 추구하는 결과로 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깨침의 방법은 기존에 해왔던 학습이나 훈련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뇌의 새로운 방식의 인식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관객이 참여하는 연극이 있다고 가정하자. 연극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서 참여하는 관객이 너무 몰입하여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가상이라는 사실을 연극에 참여한 관객에게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 걷어차기라고 소개하는 수행법이 바로 이러한 장치다. 현실의 실체성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실체성의 균열을 만든다. 훈련 방법. 단어 하나를 준비한다. 예를 들자면 깜깜, 병아리, 무, 옴, 관세음보살 등 어떤 단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선정한 단어가 수행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안 되고 그 단어가 연상을 일으켜 스토리가 흘러나오는 것이어도 안 된다. 그 단어를 호출하면 스틸 사진처럼 고정된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정도면 가장 좋다. 이하에서부터는 이 단어를 토템이라고 부르겠다. 토템은 바꾸어도 괜찮지만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1단계는 일상에서 틈틈이 토템을 떠올리는 연습을 한다. 익숙해져서 수시로 단어가 떠오를 때까지 해야 한다. 2단계도 일상에서 연습한다. 머릿속에서 생각의 흐름이 의식될 때마다 그 생각의 내용과 상관없이 토템을 떠올린다. 이미 흐르고 있던 생각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토템이 생각을 잠깐 끊으면 된다. 어떤 생각들은 토템으로 끊긴 뒤 바로 사라지고 어떤 생각들은 다시 이어질 것이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데 첫째는 지나치게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며 생활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는 생각이 단락될 때마다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함이 느껴진다. 사람의 뇌에서는 생각이 무한 생성되면서 무조건적이고 연쇄적으로 전개되는 방법으로 현실 세계라는 실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스틸 사진을 이어서 만든 필름을 영사기가 스크린에 초당 24장의 속도로 비추어 동영상으로 착시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 걷어차기 훈련은 저절로 흐르는 생각에다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단락을 만들어 현실 세계의 틈을 드러낸다. 영사기에서 필름이 돌다가 속도를 늦추면 생동감 있게 펼쳐지던 화려한 세계의 본질이 스크린과 스틸 사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기존의 인식 회로를 바꾸어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회로와 무관하게 세상을 달리 인식하는 새 회로를 만드는 것이다. 3단계는 2단계에 추가되는 것으로 2단계와 병행한다. 시간을 정해서 고요히 집중하는데 하루에 3번 정도 고요히 앉아 오직 토템 하나만을 생각한다. 권장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이지만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힘들 것이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되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설명한 2단계가 새 회로를 개척하는 과정이라면 이 3단계는 개척된 회로를 확장시켜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2단계까지만 할 때에는 잘 끊어지지 않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 집중하는 힘을 키우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4단계는 저절로 들어서게 된다. 위에 3단계까지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연습의 결과로 효용과 힘을 얻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 걷어차기가 일어나게 된다. 이 지점이 임유다. 이제부터는 저절로 수행이 진행되므로 이해와 집중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후의 과정들, 깨어나는 과정을 도식화해보면 발심, 생각 걷어차기, 은상철벽, 백척간두, 진일보, 전환점, 적응, 해석의 순서로 진행된다. 은산철벽은 두 개의 인식 회로가 상충하고 대립하여 나타나는 답답함이다. 생각 걷어차기로 만들어진 새로운 회로가 기존의 회로가 서로 교통정리가 안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기존의 회로는 각종 노력을 요구하는데 새로 만들어진 회로는 그런 노력을 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각 걷어차기조차도 헛발질이 되어 버리게 하는 딜레마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밖에서 도울 수가 없으며 자신조차도 도울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다만 앞의 과정들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수행하였다면 그 힘이 힘겨루기를 끝내고 스스로 벗어나게 된다. 물론 수행자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백척간두 진일보는 앞에서 설명한 은산철벽을 벗어나는 순간을 말한다. 나의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이다. 앞에서 연습했던 생각 걷어차기의 습관도 저절로 그치게 된다. 평생을 주인 노릇을 했던 기존의 인식 회로가 주체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된다. 여기까지가 도노이고 이유는 점수이다. 전환점은 내에서의 교통정리가 맞춰져서 세상을 보는 새롭고 안정된 시선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을 말한다. 적응과 해석은 점수의 과정으로 깨달음의 공부와는 전혀 다르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심신과 탐진치를 갈고 닦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소통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앞의 과정들을 잘 마쳤다 할지라도 이 공부를 잘못하면 퇴전하거나 새로운 망상을 짓고 들어앉아 마구니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의심을 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탁말을 해야 한다. 자신이 공부를 마친 것을 확인하려면 수학처럼 구획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많은 편차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계략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수행법이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밝힌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